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요즘 너무도 늘어나고 있는 우울, 그리고 또 이 자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실전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우울과 불안, 장애, 정신과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죠? 네, 맞죠. 이 진료실 안에서 참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점점 더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2020년 12월 기준으로 우울 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수가 전체의 20%였다고 해요. 아마 이 정도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같은 조사를 2018년에 했을 때에는 그 비율이 3.8% 였다고 하니까 거의 5배 정도 늘어난 셈이죠. 옛날에는 100명 중 3, 4명이 지금은 5명 중 1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는 비율도 역시 2018년에는 한 5% 정도였는데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는 14%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다고 해요. 엄청나게 늘었네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지는 거고 또 죽음 생각까지 들게 되는지 그냥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다 라고 하면 너무 막연할 것 같아요. 다들 겪으셔서 아실 테지만, 그리고 저도 좀 겪었던 것 같고요. 원래 하던 이제 신체 활동들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사람 만나던 것도 계속해서 못 만나다 보니까 저도 연말이 돼서는 송년회도 하고 사람 만나면서 좀 정리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또 기대했던 게 안 되니까 거기서 되게 좀 좌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다 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만성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뇌에서 약간 불균형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요. 그걸 이성적으로 잘 억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억누르는데 필수적인 세로토닌 호르몬이 이제 점점 더 부족해지는 사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병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로토닌이 점점 다 소모가 되고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기분도 가라앉거나 혹은 쉽게 짜증이 나고 잠도 잘 못 자고 모든 의욕이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지는 등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도 드는 이런 우울증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우울증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을 생각하는 증상인데요. 근데 이렇게 자살 생각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전문가 상담을 실제적으로 받은, 그러니까 치료로 연결이 된 비율이 5%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95%의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걸 혼자서 이겨내셨던지, 아니면 그냥 안고 있던지, 아니면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전문가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것 같아서 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우울감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 그냥 알아서 이겨낼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많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걸려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는 걸 알리는 면에서는 획기적인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흔히 감기 이렇게 하면은 참아도 되는 병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울증은 참아도 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마음의 독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문가 상담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2013년에 같은 조사를 했을 때 대비 가장 많은 비율의 상승을 보인 이유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게 분명히 뇌 기능의 저하를 통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체 질환을 받는 다른과 진료와 마찬가지로 정신과 진료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치료를 받으면 적어도 증상의 호전을 어느 정도는 경험하실 수가 있고, 나아가서 근본적인 병이 회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울증은 이제 3가지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환경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뇌의 기질적인 요인. 이거 3가지가 다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울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환경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생긴 병인데 이게 환경도 안 바뀌고 약을 먹는다고 좋아질 수 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환경적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 우리가 당장 끝내고 싶다 끝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심리적인 부분과 뇌의 기질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단단하게 유지를 해야지 환경적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버텨나갈 수 있고, 그리고 더 단단해지면은 환경까지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시각에 굉장히 우울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울감이 어느 정도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나면은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라도 정말 견디기 힘들고 피하고만 싶은 것에서 어느 정도는 부딪혀 볼 만한 것으로 바꿔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도움을 정말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 나라에서 많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는 이런 캠페인인 만큼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혹은 초기에 힘들었을 때 빨리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고위험군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검사를 해서 양성이거나 해서 격리가 되면 그 자체로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나 혹은 이제 이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위험군이실 텐데, 이런 분들께 이제 심리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한라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즉각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24시간 365일. 전화번호는 1577-0199. 이걸로 정말로 실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저희가 뭐 24시간 연락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자분들하고. 그래서 그분들께서 밤에 너무 힘들거나 정말 죽음에 대한 생각이 스스로 통제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순간에 도움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여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분명히 도움 크게 받고 좋아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소 뭔가 불충분했다라고 느끼지만 어쨌든 그 순간은 넘길 수 있게 된 분들 얘기도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보를 어디서 알아보지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요번에 좀 준비하면서 들어가서 봤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놨고요. 우울증 척도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약간 경증 우울 정도가 나와서 한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봐라 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심버스라고 있대요. 심리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안심버스, 예년에 한 대였던 걸 올해 이제 10세대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또 이제 대면에서 상담하시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좀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5명 중 1명이 좀 위험한 우울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고요. 13에서 14% 정도가 자살 생각을 느끼고 있는데, 주변에 7명 중에 1명이 그렇죠. 네, 자살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도 요즘 옛날에 비해서 더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아, 어두워 보이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 마음속으로 불안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희가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게요. 예,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어보고 들어보고 연결하기.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물들여. 좋습니다. 네. 요거 하나 아마 네. 뇌리에 박히셨겠죠? 네, 네.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하지만 잊지 네.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물들여. 어떻게 물어보라는 거죠? 네. 어떤 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직접적으로 명료하게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꺼려지는 주제이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애둘러서 물어보기도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좀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그러냐,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그렇죠. 얘기하는 쪽이 네. 조금 더 낫습니다. 네, 너무 돌려 말하지 말고 그 단어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물어봐 주는 게 그 당사자분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럼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어떤 걸 더 물어보고 들어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 뭐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질문을 받으신 당사자분께서는 또 그만큼 안쪽에 쌓여있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씩 풀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좀 섣불리 이렇게 생각해봐, 저렇게 생각해봐 라고 조언을 주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감정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게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들어주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평가하지 않고 들으시는 거. 그러니까 너만 힘든 거
거 아니야? 라든지 너보다 훨씬 힘든 사람도 많아. 네, 뭐 그걸로 뭐 제일 피해야 이렇게 될 힘들어 얘기죠. 하냐? 라는 이런 얘기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들어주기가 포인트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그 힘든 얘기 나왔을 때 어떻게 걔를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지 그거 모르겠어서 사실 자꾸 피하게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당연히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냥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들어주는 건 무조건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결하기. 뭘 어떻게 연결하는 걸까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전문가와 연결하라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까지 내가 어떻게 다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많이 좀 좋아질 수 있다더라 하고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뭐 꼭 정신건강 쪽뿐만 아니라도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다 그러면 그거 관련한 어떤 뭐 기관과 연결을 해준다거나 지금 힘든 상황에서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결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우울증 상태에서는 의욕도 떨어져 있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야, 너 좀 병원에 가봐 이래도 안 나을 것 같아, 안 바뀔 것 같아 이래서 안 가고 그리고 의욕이 없어서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병원에 같이 예약해주고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지자체 이런 걸 알아보는데 같이 가서 진행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족이 아닌 친구분과 같이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그럴 때 정말 좋은 친구를 두셨다, 이것만으로 이미 잘 살아오셨다는 증거고 앞으로도 큰 도움 받으실 수 있고 나중에 본인께서 또 이 받은 도움을 돌려줄 기회가 올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된다 싶으실 때는 주변 분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들어보고 연결해 줄 때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건복지부와 함께 우울할 때 그리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에게도 매우 뜻깊은 자리였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변에 5명 중 1명은 고위험 우울 상태, 7명 중 1명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물들련 잊지 말고 실행해 주시면 우리 사회가 이 위기를 좀 더 잘 이겨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 그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창구들이 있다는 거를 꼭 알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건강하고 흥미로운 컨텐츠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